무진해요. 이게 연시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조. 세 줄짜리에서 다섯 줄짜리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40개가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작품 소개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작가가 65세 때 보길도에서 한적한 나날을 보내며 지은 일단 밑줄 연시조, 그리고 옆에다가 쓸까요? 40수. 사계절의 흥취를 갖춘 추나추동 10수씩 총 40수에 걸친 겁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 4 곱하기 10. 각 계절의 열수는 출항에서부터 귀향까지의 이 말 중요해요. 시간 순서대로.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며 자연과 합의를 추구합니다. 무라일체. 삶의 경지를 그립니다. 그래, 생각난 김에 쓰자.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물아일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면서 괜찮아. 이거 이 시절에 쓰여진 작품치고는 한자어 별로 없는 거야. 한자어를 또 적절하게 사용해서 세련된 언어 표현이 덧붙입니다. 아, 이런 얘기도 하나 해주지. and 뭐라고? and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 요렇게 쓸까? 후렴구 2종. 후렴구 종류가 두 개가 있어. 밑에 윤선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시조입니다. 총 40수고요.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거야. 4 곱하기 10. 풍류적이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풍류는 뭐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신난다. 어부와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인데요. 요게 문제가 있어. 요 어부는 진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가짜 고기 잡는 늙은이 해서 가어옹이라고 해요. 가어옹. 먹고 살기 위해서의 농사 짓는 분, 고기 잡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흥취. 춘사일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의 노래 첫 번째. 하사이는 여름 노래 두 번째. 추사이는 가을 노래 두 번째. 동사사는 겨울 노래 네 번째. 그러면 갑작스러운 퀴즈. 총 40수 중에 춘사일은 몇 번째야? 40개 중에? 제일 첫 번째야. 하사이는 40번 중에 몇 번째야? 봄 10개 다 끝나고 여름 두 번째 거니까 총 12번째 거야. 추사이는요. 총 40수 중에 22번째 거고 동사사는요. 총 40개 중에 34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아이쿠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야? 추보식 구성.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순행적 구성, 순차적 구성, 시간적 구성. 이렇게 대꾸, 은유, 반복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여음구를 배치해서 후렴구를 배치했어요. 밑에다 한 번만 더 쓸게요. 2종. 종류가 두 가지. 흥을 돋우고 내용에 사실감을 더합니다. 밑에 작품을 읽기 전 다음 자유롭게 질문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해보세요. 패스! 다음 거 보러 갈게요. 어부사시사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해봅시다. 오른쪽에서 뭐 딱히 볼만한 내용이 있나? 오케이. 이 내용은 중요하지. 작품의 구성. 계절에 따른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크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계절별로 각 열수는요.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전체 틀을 그리면 한 요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 써야 될까? 네. 맨 위에다 써볼게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
봄에 놀러간 이야기 춘사, 여름에 놀러간 이야기 하사, 가을에 놀러간 이야기 추사, 겨울에 놀러 다니는 이야기 동사. 봄에 놀러 다닐 거예요. 몇 번? 1번부터 10번까지. 특히 1에서부터 5, 6 하면 1에서부터 5까지는 항구에서 배 띄워서 나갈 때까지, 그리고 6수에서 10수까지는 항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 봄에 요렇게 놀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놀다 와. 또 여름에 1, 2, 3, 4, 5, 6, 7, 8, 9, 10 또 이렇게 놀다가 와. 가을에도 1, 2, 3, 4, 5, 6, 7, 8, 9, 10 겨울에도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놀러 다니고 오더라 이야기. 그냥 옆에다가 사계절 내내 놀러 다닙니다. 10번 놀러 다녀요. 봄에 놀러 다닌 이야기 10개. 가을, 겨울, 여름 놀러 다닌 이야기 10개. 총 40개. 근데 글의 종류 뭐라고? 시조라고. 시조는 원래 몇 줄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초장과 중장 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후렴구는 출항에서부터 귀항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요 후렴구는 노젓는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찌그덩 어영차. 그래서 출항에서부터 귀항까지의 이야기는 각각 4번씩 등장해. 노젓는 소리는 전체 40번 다 나와. 4번씩 등장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런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 봄에 첫 번째 놀러 갔지. 그때 후렴구가 배 띄워라 배 띄워라야. 그러면 하사일, 여름 첫 번째 것도 후렴구가 이거야. 가을 첫 번째 것도 후렴구가 이거고, 겨울 첫 번째 것도 후렴구가 이거야. 그러면 추측을 해보는 거지. 밑에 뭐 나와 있어? 하사이가 나와 있죠. 다 들어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여름 두 번째가 이거야. 그러면 봄 두 번째도 다 들어라야. 가을, 겨울 두 번째 것도 다 들어라. 됐을까? 그리고 밑에 추사이 여기 봐.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름 두 번째 다 들어라지. 그러면 가을 두 번째에도 역시 다 들어라야. 동사 네 번째 이어라야.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째는 전부 다 이어라야.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어사와 얘는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오메 뭐래? 수습이 안 되나? 오케이, 됐을까요? 자, 됐고, 또 옆에서 딱히 볼 거 있나? 없고, 그 다음에 오케이, 본문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러 갈게요. 춘사일, 봄의 첫 번째 거 놀러간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앞개의 앞 갯벌에는 안개가 걷히고 끊어 뒷산에는 뒷매해 뒷산에는 해가 비춘다. 됐고 앞에는 뭐뭐 어쩌고 뒤에는 뭐뭐 어쩌고 됐고 됐고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항상 운율 형성합니다. 배 띄워라 여운구 하나의 계절 안에서 각 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총 4회 반복.
밤물은 거의 지고 밤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썰물. 썰물은 거의 디고 거의 끝나가고 난물, 밀물이 밀어온다. 밀려온다.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썰물일 때 물이 없고 밀물일 때 물이 찰 거니까 이제 자, 배 띄울 준비해. 놀러 가자 이거죠. 역시 밤물은 디가 듣고 거의 딛고 끊어. 난물은 밀려온다. 여기에도 대꾸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연시조의 가사에 대꾸 없는 연시조 가사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꾸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지국총 어사와 이거 뜻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나? 네. 닻을 감거나 노를 저을 때 찌그덩 하는 소리 어사와 노를 저을 때 내는 의성어인데요. 정확하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은 그냥 찌그덩 어사와 어영차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찌그덩 어영차 각 수마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옆에다 써야지. 곱하기 40회.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강촌의 온갖 꽃이 피었는데 배 타고 가면서 멀리서 받는 꽃들도 어떻게? 너무 좋다. 봄날 경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딱히 하는 거 없죠? 야, 놀러 나갈 때 됐으니까 놀러 가자. 야호! 요 정도 느낌? 여름에는 어떻게 노셨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연잎에 밥 싸두고 끊어.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도시락 따로 싸지 말라고. 그냥 연잎파리에다 밥 대충 주먹밥 뭉쳐와. 반찬 따로 만들지 마. 왜? 그냥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거나 회 떠먹으면 되는 거지. 안분지조. 옆에다가 또 하나 썼을까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단사표음. 밥주산채. 소박한 음식입니다. 다 뜰어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두 번째에 저 말이 나오라는 걸. 곱하기 4회. 청양잎은 써있다. 밑에 청양잎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 비올 때 쓰는 거야. 녹사의는 가져오냐? 녹사의, 도롱이, 지피나 풀 따위로 엮어서 만든 재래식 비옷. 비올지도 모르는데 청양잎이랑 녹사의 챙겨왔냐? 이런 뜻이지. 물음표. 이건 대놓고 물어보는 거다.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어영차 총 40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잔잔하게 청양잎을 쓰고 녹사이, 지푸라기로 이렇게 만든 옷을 입고 서 있고 뭐 낚싯대 하나 들려놨었을 수도 있죠. 갈매기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해. 내가 이쪽으로 가면 갈매기도 이쪽으로 가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갈매기도 저쪽으로 가고 갈매기랑 나랑 가는 길 방향이 똑같아. 욕심없는 백구. 갈매기는 내가 따라가는 건가? 물음표. 지가 따라오는 건가? 왜 쟤랑 나랑 가는 길이 똑같지? 둘이 생각이 같네? 어머, 쟤랑 나랑 한 몸인가 보다. 물아일체. 말이 너무 어렵나? 자연동화. 혼연일체. 물심일역. 하나만 더 할까? 망아지경. 이거 전부 다 물아일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름에는 물아일체된 삶의 즐거움. 나쁘지 않죠. 가을에 놀러 갑시다. 수국, 바다. 됐어. 그냥 자연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바로 자연이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 수국에 가을이 드니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어차피 잡을 물고기인데 그런 말을 쓰던데 낚시꾼들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살이 쪄서 있으면 빵이 크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빵이 커.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우린 알고 있죠? 사회. 만경징파에 뭐래요? 한없이 넓은 바다나 호수의 푸른 물결 슬카지 실컷 용여하자 놀자 하자 청유형 문장. 그거 알아요? 시에서 청유형 명령형 쓰면 그거 대부분 의지적인 거예요. 나 여기에서 그냥 계속 놀 거야.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40회 나올 거다.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인간은 멀수록 좋아. 그럼 인간은 좋은 게 아니겠네? 그래서 세모. 옆에 인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 인생 세간의 줄임말, 속세. 인간 세상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인간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지금 어디 있는데? 수국에 있지, 수국. 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도 되나요? 인간이랑 수국이랑 서로 반대된다고? 그렇지. 자연과 인간 세상은 멀수록 더욱 좋은 거니까. 동사 네 번째, 겨울 네 번째.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물, 경치가 달라졌구나. 옆에다가 쓸까요?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온 세상 하얗게 하얗게 온 세상 하얗게 올해는 눈이 크게 한 번밖에 안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이어라 이어라 역시 4번 나온다고. 앞에는 만경유리 끊어 뒤에는 천처복사 만경유리 유리 같은 거울 바다 유리 같은 바다 뒤에는 천겹의 옥으로 둘러싸인 산. 여기에서 이 옥은 흰색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화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는 진짜 미친 듯이 잔잔한 바다. 뒤에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전부 다 어떻게 눈으로 엄청 덮여 있어서 그냥 하얀 산. 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앞에 요 말을 넣으면 자연스러워요. 경치가 이토록 아름다운 이곳은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느낌표과 너무 경치가 멋져서 신선 사는 세계인가 부처가 사는 세계인가 더러운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됐을까? 여기에 선계 불계라고 나타난 이유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일부러 한 방에 묶어서 하려고 놔두고 간 거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춘사일이죠. 봄인지 어떻게 알아? 꽃이 피어 있거든. 봄인지 어떻게 알아? 꽃이 피어 뭐야? 봄인지 어떻게 알아? 꽃이 피어 있거든. 여름인지 어떻게 알아? 연잎이 있거든요. 청양잎이랑 녹사이는 여름에만 있는 거거든요. 됐을까? 저기 양평 쪽에 가다가 보면은 그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연꽃 축제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막 데이트하고 가는데 우리 연꽃 축제 하고 갈래? 라고 하면 섣불리 응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엄청 더울 때거든.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게다가 연꽃 축제 한다라는 거 하면은 연꽃이 해를 엄청 많이 받아야 돼서 그늘이 없어. 연꽃 축제 하는데.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 다음 가을인지 뭐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놓고 가을이라고 얘기해줬네. 그리고 가을이 제일 풍성할 때지. 겨울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내렸으니까. 그 다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경유리. 미친 듯이 바다가 잔잔해. 바다 잔잔한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잔잔할 수 있어. 하지만 산이 옥으로 둘러싸이려면 그건 겨울밖에 안 돼. 그래서 천처복사는 겨울 맞다. 됐을까? 옆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뭐 할 거 있나? 그냥 노니까 신나지.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된 무라일체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라일체. 그리고 빨리 기억해. 누구 보면서 무라일체라 그랬어? 갈매기. 백구 보면서 무라일체 느꼈었죠?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 만족합니다. 속세에 대해 부정적이었지. 속세를 나타낸 표현 뭐 있었어? 인간 있었어. 속세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한가롭게 살고 싶어요. 옆에다가 또 하나만 더 써놓을까? 유유자적. 초장과 중장 사이에서는 출항과 정박에서부터의 순서를 보여주고요. 뭐 이어라 다 뜰어라 얘네들.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운고 찌그덩 어영차라고 되어 있어서 각각의 기능이 다른데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와서 밑에다가 땡땡 이렇게 하나 더 해도 됩니다. 찌그덩 어영차도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요. 이렇게 됐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내용과 형식 잘 어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볼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써놓을게요. 내용은 즐겁게 노는 이야기, 형식은 연시조, 여운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 즐거움이라는 내용을 연시조와 여운꼴 형식의 유기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 주어졌습니다. 이 시는 내용과 형식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고 있겠지. 옆에 나와 있는 문제 5문제 2분 드려볼게요. 시작! 그러니까요. 1번.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맞죠? 옆에다가 추보식 구성. 여운꼴을 삽입해서 시조 형식의 변화를 준다. 괜찮아. 여운꼴은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해서 2종이 쓰이고 있다. 반어법 없어.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동적인 이미지 어디 있어요? 갈매기 막 날아가고 있죠? 나쁘지 않지. 됐고 있죠? 비유적 표현 있어요. 비유적 표현 어디 있었지? 만경유리. 천켜복선. 천켜복선. 여기에 비유법 들어가 있지. 답은 3번.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작품의 화자의 태도를 자연에서 유유자적, 한가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걸 유유자적, 어부의 소박한 삶,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에 만족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무라일체, 한몸이 되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 안빈낙도, 무슨 뜻이에요?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 괜찮지. 어부의 삶 속에서도 우국충적? 이거 한자 잘못됐는데? 이거 뭐 이렇게 써놨을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써야 되죠? 우국충적.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나라 걱정 없는데. 5번. 물론 이 40수 중에 나라 걱정한 거 꽤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는 교과서에 있는 거 얘네는 아니에요. 야, 나라 걱정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걱정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애가 있는데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도 있어, 부분에. 근데 여기에는 없어. 여음구, 후렴구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찌그덩. 계절적 특성은 없어요. 후렴구에. 의성어, 찌그덩. 아, 신나.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의 과정, 초장과 중장 사이에 반복적 사용, 통일감을 줍니다. 밑에다 하나 더 쓸까요? 형태상 안정감을 줍니다. 각 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이러한 말들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된 부분 영상물 촬영할 거예요. 적절한 거? 해가 지는 어촌. 아니야, 해야 진단 얘기 없는데 신선과 부채를 어떻게 실제로 만날게요? 눈 덮인 강촌을 바라보며 겁나 멋져. 신선세계, 부처세계인 것처럼. 고기잡이에 나가기 전에 풍족한 먹을거리? 아니요. 간소하게 가죠. 반찬 잔말하지 말라 그랬어. 한없이 넓은 바다에 생계를 아니야. 생계를 나가는 거야. 이 아저씨 노는 아저씨야. 그래서 사람 들리죠. 5번요. 형식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그냥 말을 한번 만들어서 써볼까? 이 시는 말이 좀 길 거예요. 평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유지하면서 초장과 중장 사이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를 삽입하여 형태상 변화를 시도했다. 그 효과, 그로 인하여 말은 그냥 앞에 거 그냥 다 자를게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확보했다. 물론 자연 속 어부의 삶이라는 내용과 연시조라는 사이의 유기적 형태적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확보했다. 이 정도 말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틀린 말을 써놓으면 그냥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어부사시사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타냅니다. 어머, 각수의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살펴봅시다. 1번, 전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지만 별표. 시험 문제 낸다고 협박하셨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내시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확인하셔야 한다.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얘네들 다 해놓고 나머지 하나 다른 소재에 그저께 해놓고 성격이 다른 시어 찾기 이렇게 물어보겠지. 밑에 2번 각 시의 종장을 중심으로 화자가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 감촌의 온갖 꽃이 먼꽃이 더욱 좋다. 구경하니까 너무 좋다. 이야기 만족. 무심한 백구는 내가 따라가는 것인지 지가 따라가는 것인지 무라일체. 인간 세상 바라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 한가에. 경치가 너무 멋있는데 선계인가? 불계인가? 경치 착살이다. 간다. 산에 눈꽃이 오면 그렇게 예쁘다는데 저는 추워서 보기 싫어요.
이 시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고 한가하고 소박한 삶. 2번 문제 저는 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치는 별표. 일반적인 시조와 다른 점,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 여음구가 있다. 종장의 첫 구의 시작이 세 글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4 곱하기 10, 총 40수의 연시조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음구를 찾아보고 그 효과가 뭔지, 우리 아까 앞에서 다 읽어놨어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음구 들어간 시조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3번. 이 작품은 형식에 대한 겁니다. 작품이 형식이 어디가 있냐. 작품의 형식이 주제를 구현하는 데 어떤 역할? 아주 좋은 역할. 끝. 어부사시사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여음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한 계절 안에서도 수마다 다릅니다. 중장, 종장 사이 여음구는 노젓는 소리, 노적을 때 외치는 소리, 의성어, 모든 수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애는 곱하기 4, 나중 나오는 애는 곱하기 40.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만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문학작품의 형식은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 나는 너무 평화로워서 좋아해. 다음은 현대시 청로루다. 이 시에 일단 이 시가 나온 포인트는 뭐다? 시상 전개 방식이 포인트예요.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일단 옆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저기에 나와 있는 청로루라는 시는 원경과 근경을 통해서 우리 벌써 할 수 있는 말 있네. 먼 경치, 가까운 경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했습니다. 짧은 시행 배열,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조화, 탈속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탈속은 무슨 뜻이에요? 속세를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뒤에 뭐 설명 나온 게 있어야지. 그렇죠. 뒷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서경적 무슨 말이에요? 배경 엄청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서경. 정확하게 한자를 풀면 경치, 배경을 풀어내는 이런 뜻이에요. 배경 얘기 많이 한다고. 청로루, 봄의 정경과 정치. 그러네.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냥 미리 써볼까? 동적인 이미지, 사슴. 정적인 이미지, 산. 청운사라고 하는 절. 그렇지. 사슴은 움직이는 애고 산이나 절은 가만히 있는 애들이니까. 시행을 짧게 하고 명사로 시행을 종결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간결한 시배행. 이렇게. 하나만 더 쓸까? 여운을 형성해 줍니다. 마치 동양화 보는 듯.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시가 이렇게 있잖아? 왠지 여기에다가 동양화 그림 그려야 될 것 같아. 너무 빈칸이 있어서. 그 정도의 느낌을 줍니다. 라는 것들. 시작해 볼게요. 먼 산, 청운산, 낡은 기와집. 시적 화자는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막 산이 이어져 있고 저기에 산이 있어. 이게 먼 산. 거기에 청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낡은 기와집이지. 멀리서 봐야 돼요. 시선이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 원경. 멀리서 봐야지. 산이랑 기와집 전체가 다 보이지. 산은 자하산. 오, 산이 보라색 산이야. 산이 보라색 산이야. 보라색 산 본 적 있어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 보라색 산 본 적 없는데. 산은 자하산.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부비를 청노루 맑은 논에 도는 구름. 마치 이런 느낌? 저 멀리 보다가 시선이 요렇게 오면서 가까워지고 있고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있고 어머 여기에 노루 한 마리가 있나 봅니다. 아 노루 잘 그리고 싶은데 꼬리. 맑은 눈이 있고요. 결코 맑아 보이진 않지만 이 눈에 비춰진 구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 청운사 기와집 보려면 멀리서 봐야지. 청노루가 있는지 없는지는 비교적 가까이 봐야지. 근데 노루 눈에 구름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진짜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다? 근경이라고 쓰고 화살표 표시 쭉 해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다시 뭐라고 쓸 거다?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전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32부터 34까지 네 문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로 알맞은 것은 에이구. 그래 답 한번 불러주세요. 혜인양 1번에 몇 번? 3번. 여름에 청양잎 쓰고 녹사이 쓰는 거 맞죠? 오케이. 밑으로 내려올게요. 어부사시사는 화자는 고기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취미와 그렇지 밑줄. 어부사시사의 화자는 취미와 풍류로 한가롭게 즐기는 어부. 낭만적인 풍류객.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써드렸어요. 이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가어옹. 가짜 고기 잡는 늙은이.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봄 경치를 즐기고 있다. 괜찮죠? 무심한 백구는 내가 따라가는 것인가? 지가 따라오는 것인가? 무라일체. 괜찮죠? 만경징파에 실컷 놀자. 자연에서 여유롭게 즐깁니다. 오케이. 유유자적.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에이 지지 더러워. 속세에 대한 미련 있는 거 아니죠. 4번 틀리고.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눈 높인 경찰의 풍경에 감탄합니다. 오케이. 옆에 나와 있는 3번 확인하러 갈게요. 여기 있네. 뱉더라 뱉더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지. 얘네들이 각각 4번째에 나온다고. 각각 4번 나온다고. A를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운꿀을 배치했습니다. 오케이. 흥겨워요. 그렇지. 자연에서의 본성에서 얻은 삶의 교훈? 삶의 교훈을 나타냅니다라는 얘기가 있나? A에서 그 얘기 없죠. 그러니까 2번 틀리지. 자연에서의 누리는 풍류.
시조의 형식에 변화를 주었다. 맞죠? 일정한 여음구 반복, 통일감 줍니다. 그렇지. 평시조의 기본 형식을 지키면서 평시조의 기본 형식 뭐? 3장 6구. 형식적으로 새로움 추구합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뒷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청노루에 대한 겁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노루는 노루, 동적인 건. 정적인 이미지는 산하고 기와집.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근경에서의 원경 땡! 원경에서 근경이지. 이렇게 체크하지 말까? 요렇게지. 원경에서 근경이지 근경에서 원경 아니에요. 명사로 시를 종결합니다. 어쩌고 뭐뭐 도는 구름하고 빵하고 끝나지. 시적 여운도 주고 이거 진짜 끝난겨? 긴장감도 줄 수 있고. 순수한 느낌의 시여. 맑은 분위기 괜찮아. 짧은 시행과 압축적인 리듬으로 탈속적 무슨 말이라고? 속세에서 탈출한, 속세에서 벗어난 분위기 괜찮아. 답은 2번 됐을까요? 네, 일단 잠시